자, 반갑습니다. 교과서 149쪽에 이제 도형의 이동 단원의 중단원 학습 점검 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점의 평행 이동 문제입니다. 이제 내용은 우리 교과서 141쪽에 잘 나와 있고 이번 시험 범위에서 또 가장 쉬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또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내용을 좀 복습해보면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 X, Y가 있을 때 이 점을 이제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원래 있던 점을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예를 들어서 A가 3이었다면 오른쪽으로 3칸이 될 거고, A가 뭐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왼쪽으로 5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제 Y축과 평행하게 위 아니면 아래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제 Y축과 평행하게, 예를 들어서 B가 뭐 플러스 2였다 그러면 위로 2칸 가는 거죠.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아래로 1칸 가는 겁니다. 했을 때 이제 이동한 점, 이때 당연히 요 녹색 요 화살표는 X축하고 딱 반듯하게 평행한 것이어야겠고, 이제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 할 때에도 이 Y축과 반듯하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했을 때 당연히 이 점은 몇 컴마 몇일까? 원래 있던 X 값에다가 얼만큼 A만큼 더한 것이 X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래 Y였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되겠다. 플러스 B 이렇게 더해주면 새로 이동된 평행이동이 된 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면 X 대신에 X 플러스 A,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으면 원래 있던 Y 대신에 뭐 Y 플러스 B, 따라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세 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냥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A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Y 자리에 Y 플러스 B를 대입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원래 점은 7,2입니다. 그런데 X축 방향으로는 얼마?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고, Y축 방향으로는 3만큼이니까 플러스 3이죠. 따라서 7 마이너스 4, 2 플러스 3, 3,5가 세로 평행이동된 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원래 있던 점이 7,2인데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이면 위로 올라가야겠죠. 된 요 점의 좌표니까 실제로 7에서 4 빼주고 2에서 3 더해준 3,5가 이 점의 위치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원래 점인데 X축 방향으로는 방금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3, 따라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평행이동이 된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점이 아니라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점이 아니라 도형의 평행이동을 신경 써줘야 되는 게 하나 있었죠. 교과서는 142쪽에 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교과서 보면서 같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 내용 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것은 도형은 일반적으로 X랑 Y에 관한 어떤 식 이꼴 0, 꼴로 정리를 할 수 있죠. 반대로 이러한 모양을 보면은 이거는 X랑 Y에 관한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도형이라고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식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는데 요 식의 이런 뭐 어떤 식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두는데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앞에 x랑 y랑 제외한 5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이런 거는 그대로 두는데 무엇만 요 x 자리만 뭘로 x 플러스 a가 아니라 예, 점이 아니라 도형의 경우에는 부호가 반대로 가죠. 점이 아니라 도형, 뭐 원이나 직선 뭐 이런 것은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 줍니다. 위에 점하고 다릅니다. 1번 문제하고 다릅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 마이너스 a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원래 y 대신에 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 준 이 식이 평행이동이 되고 난 뒤에 식이 됩니다. 그냥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x 자리에는 무엇을? x 플러스 1이 아니라 반대로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얼마? y 플러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반대로 플러스 5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자 x 자리에 x 마이너스 1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대로 두고 y 자리에는 y 플러스 5 하고 마이너스 1도 그대로 두면은 이거를 정리만 해주면 5x 플러스 2y 하고 플러스 4는 0 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면은 도형의 식은 5x 플러스 2y 플러스 4 이꼴 0이 됩니다. x 자리에 x 마이너스 1, y 자리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는 요것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도형이 그냥 도형이 아니라 이거는 원이 되겠죠. 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시작을 하면서 x에 대한 1차항 그리고 y에 대한 1차항 그리고 상수항을 다 더해준 이꼴 0 이러한 식을 보면은 이거는 아마도 이제 원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항상 원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도형을 나타낸다면 직선은 아니고 2차 함수도 아닌데 원이다. 그래서 원의 일반형 방정식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표준형 방정식으로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반지름이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용이 좀 깁니다. 아마 교과서 129쪽에 3단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일단 1단계 x항은 x끼리 그 다음에 y항은 y항끼리 그러니까 y가 들어가는 거는 y끼리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항 하는 게 첫 번째였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그대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by 그대로 남겨두고 c는 이렇게 이항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각각의 괄호를 뭐 하더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게 이제 2단계죠. 여기 뭐 설명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괄호 안을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거는 x 플러스 2분의 a 2분의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뭔가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y 플러스 뭔가의 제곱 이꼴 여기는 4분의 이제 이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식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하고 보면은 x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 이꼴 이제 요게 양수가 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지금 A, B, C 이런 숫자가 안 들어간 문자라서 여러분이 어려워 보이는 거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숫자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자, 지금 정확히 원의 일반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를 오른쪽 1, 2, 3단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단계 x항은 x항끼리 그러면 x제곱
x항이 지금 x밖에 없네요. 그리고 y항은 y항끼리.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6y 같이 적어주고 상수항은 이항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괄호안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뭘 해주느냐. 요 앞에 지금 y에 대한 1차. 1차라는 말은 y 위에 숫자 1 들어가 있는 요거 말이죠. 1차항의 개수. 즉 1차항 앞에 붙은 이 숫자. 이거 1차항의 개수라고 합니다.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죠. 자, 계산하면은 9입니까? 그래서 플러스 9 해주면은 요만큼이 완전제곱이 되겠죠. 근데 등호가 여기 있는데 내가 좌변에 함부로 9를 더해버렸죠. 그러면은 우변에도 뭐 해야 된다? 똑같이 9를 더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2단계 괄호안을 뭘로 고치자?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는 중심이 얼마다? 중심이 0,3이고 반지름 길이는 루트 3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고쳤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원을 평행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는 뭐만 하면 된다. 어떤 점 하나만 평행이동시키면 된다. 요 중심만 잘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심이 0,3이고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5면 사실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했을 때 이 이동된 중심만 몇 컴마 몇으로 가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중심은 점이죠. 도형이 아니라. 그래서 점이 0,3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0 플러스 1, 3 마이너스 5 해주면 되죠. 그래서 새로 이동된 점의 세로 평행이동이 되는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여전히 변함없이 루트 3이죠. 평행이동한다고 반지름 길이가 변하진 않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식을 적으면 답은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꼴 3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원의 평행이동은 중심. 이 중심은 도형이 아니라 점이라는 것을 이제 그거 기억하면서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쉬운 내용이라서 오히려 더 설명하기가 좀 버벅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차라리 문제가 어려우면 오히려 설명할 것은 적은데 이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 이제 3번 점의 대칭이동 문제입니다. 네, 내용을 당연히 복습하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과서 144쪽에 있고 이제 이 그림을 중심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내용을 그냥 한 큐에 이해를 하시고 계산 이런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어떤 점이 있을 때 대칭이동은 크게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X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경우 이제 X축이 데칼코마니 접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물감을 떨어뜨려서 이 X축을 중심으로 접었다 펼치면 점이 여기 떨어질 텐데 이제 이 두 점의 X좌표가 같겠죠. 그리고 Y좌표면 반대 부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X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Y좌표만 어떻게?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점이 여기 찍히겠죠? 이 두 점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죠. 자, 그랬을 때 두 점은 지금 높낮이가 같죠? 그래서 이 Y 값은 똑같은데 여기가 만약에 4였다면 상식적으로 이거 마이너스 4 되겠죠. X값이 뭐만 바뀌었다? 부호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X값이 부호만 바뀌더라. 플러스면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그래서 y 값은 그대로인데 이 x 값만 반대 부호로 바뀝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게 있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의 대칭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근데 그거는 자세히 보시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후 그 점을 도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결과와 같죠.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둘 다 한 것이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x축 대칭 시키면은 y 부호가 변하고 y축 대칭 시키면은 x 부호가 변하니까 사실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x, y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류가 조금 다르지만 y 이꼴 x 이거 읽을 때 이꼴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꼴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경우 오른쪽 그림인데 y 이꼴 x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래서 이 직선을 중심으로 x, y라는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더라? 이 x, y가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x랑 y가 자리가 바뀐다. 따라서 y,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마이너스 4,1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 부호만 변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도 오른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정답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3번 문제에서 이렇게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4가지 종류를 정리를 했는데 도형의 대칭 이동 문제죠. 지금 4번은 직선이나 뭐 이런 것을 이동시키는 즉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다행히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 이동과 달리 점이나 도형이나 대칭 이동 방식이 똑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어려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그리고 점이냐 도형이나 이거를 헷갈리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한별에 정리를 하자면 자,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것인지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것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랐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x축으로 1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1 더해주면 되고 y축으로 3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말 그대로 y에다가 3 더해주면 되고 점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호가 그대로입니다. 부호가 그대로인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x에다가 a 더해주면 되고 y에다가 b 더해주면 되고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대로죠. 그대로. 자, 근데 도형을 평행이동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움직였죠. 무슨 말이냐 하면 x축으로 도형을 직선을 또는 원 같은 거를 y축으로 뭐 b만큼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도형은 x 자리에는 x-a를 이거는 대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y-b를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는 언제다?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고마 그대로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고마 그대로입니다.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반대로입니다. 이제 근데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아, 근데 뭐일 때만? 평행이동일 때만. 근데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이나 평행이동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이 선을 그냥 없애버립시다. 점이나 평행이동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방식이 어떻느냐? 요 방식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도형이나 점이나 방식이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쉽게 배우는 방법은 알려드리기가 뭐 각자마다 방법이 다를 테니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밥상은 다 차려줬고 숟가락에 밥까지 올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평행이동은 점은 그대로고 도형은 반대로도고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방식이 똑같은데 그 방식이 이러하다, 이거를 쉽게 기억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몫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방법 그대로 이 문제도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있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는 그 앞에 요 내용에 의하면은 뭘 바꾼다 했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뭐만 바뀐다? y만 부호가 바뀐다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y 이꼴 2x 플러스 5가 되겠죠.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제 니은이 이어지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4개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거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5번 도형의 평행이동 문제입니다. 제 내용 정리는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문제 2번에서 지금 이 페이지가 아마 149페이지, 150페이지 근처일 텐데 이제 14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아마 2번 문제에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냥 그 영상에서 한번 보고 오시고, 자 149페이지 2번에서 설명한 도형의 평행이동을 다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그냥 5번은 바로 문제만 풀려고 합니다. 이러한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이제 외우셨죠? x 자리에 x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부호 반대로 y 마이너스 b. 자, 언제는 반대로 한다고? 도형일 때, 평행이동일 때. 그 다음에 점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안 바뀌고 그대로라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y 이꼴 2x 플러스 1이라는 도형이죠. 이거는 점이 아니라 이제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x 자리에는 뭘?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야 되는 거고, y 자리에는 무엇을? y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3 하고 x 자리에는 2 하고 x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 해주고, x 자리에는 뭐 x 마이너스 a 하고 플러스 1 해주면 됩니다. 정리만 해주면 되죠. y는 2 자, 이러한 식이 되고, 자, 이 점이 5,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5,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 이제 x 자리에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5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a 값은 9가 됩니다.